이번 순서는 입론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표현은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합니다. 공익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제한되면 개인의 의견 중 더 공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있을 가능성을 묵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찬성을 공부하면 반대가 어려워 보이고 반대를 공부하면 찬성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저희 주장에 대한 반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하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우리 다 뱉을 수 있는 거 뱉고 오자. 이제부터 내고왕 대 빅파이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공익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의 예시를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때 발생하는 시민 불복종과 같은 경우 규모가 커지고 다발적이게 되면 체제의 효율성 자체를 저하시키는데 이것이 공익을 저해한다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리주의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위해서 우린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면 이것이 사회 재분배로 이어지고 따라서 이게 효율성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은 단방향적 공익 추구이고 인간의 의사소통적 능력을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토론을 해보니 겸손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상대가 고1인데 이렇게 잘한다니 뭔가 겸손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토론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준비하는 거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자는 시간 쪽에서 같이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들 잘했고 이제 칭찬해주고 싶고 자유를 억압함으로 인해 단일화되고 통제적인 사상을 만들게 되고 개인과 단체의 창의력과 혁신 능력 또한 저해됩니다. 개인의 자유만을 보장한다면 법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야기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만을 보장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역학조사 및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익이 무너지면 결국 사익도 보장할 수 없다. 공익이 있어야 개인의 사익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좀 엇나갈 것 같으면 바로 잡아주고 저희 둘이 백지 상태가 됐을 때 조금 바로 잡아준 점이 특히나 더 고맙고요. 저희 팀이 좀 팀워크가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포스트잇을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구도토론이라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노력하는 것 자체로 그냥 참여한 사람들한테 모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책에서 꿈과 희망을 찾는 꿈나무들의 축제, 전라북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승에 오른 고등부 두 팀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자, 지금 저뿐만 아니라 오늘 두 팀 모두 지금 긴장한 상황일 텐데요. 지금 제 양옆에는 고등부 결승에 오른 필요 충분 조건과 빅파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분들의 심정이 무척 궁금한데요. 먼저 필요 충분 조건, 오늘 먼저 발언 팀입니다. 지금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어떤 각오로 나왔나요? 이제 각자 저희가 맡은 임무를 다 다해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자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입시 준비에 학교 시험에 바쁜 그 사이에 정말 토론 준비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 팀만의 강점 뭡니까? 이제 팀워크가 저희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생활하고 이제 서로 의견을 자주 나눠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의 합이 잘 맞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 예, 오늘 경기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 발언 팀이죠. 빅파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긴장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이상으로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긴장 이상의 긴장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준결승 그 영상을 다 봤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준결승 때보다도 더 성장된 모습으로 지금 오늘 이 결승에 온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발표장 오늘 각오 한마디. 저희도 이기자. 이겨야죠.
올라왔으면. 이야, 오늘 정말 팽팽합니다.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인데 팽팽합니다. 빅파이 여러분들도 좋은 경기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열하고 뜨거운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결승전에 공정한 심사를 해줄 우리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본 경기는 심사 회피 제도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참가 학생과 8촌 이내 4촌간이거나 사제지간인 경우에는 심사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조사 결과 오늘 심사를 맡을 5분 모두 심사 회피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심사위원분들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 서평가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민병곤 교수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송승훈 선생님, 마지막으로 남궁인 작가님. 네, 5분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등부 결승전에 오른 필요 충분 조건대 빅파이, 오늘 결승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무척 궁금하시죠? 그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생각하고 말하고 도구를 사용하며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인간, 그리고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 새롭게 탄생되는 지능. 인간은 과연 기억될 수 있을까? 인간답다는 건 무엇일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머지않아 너는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모두가 너를 잊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인간, 진정한 공존은 무엇일까?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 선이와 노중간에 닮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 이 책 여부부에서만큼은 감정을 가지고 의식이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좀 궁금한데. 우리가 만약에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고민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미래 인공지능이 이렇게 된다면 인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나? 좀 느낌이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토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이런 주장이 모순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 진짜 기계인지도 사람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상황에 오면 좀 신기하기도 할 것 같으면서 좀 두렵기도 할 것 같고, 다 로봇이고 나만 인간이면 뭔가 나를 위해서 모든 상황이 다 짜여진 느낌일 것 같아서 뭔가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제가 저번 주에 아파서 학교에 없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만약에 기계였으면 이제 안 아팠으니까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좀 드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챗GPT 이런 것들로 다 대체를 하고 있잖아. 인공지능이 넘보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토론을 더 잘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공지능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손발이 좀 잘 맞는다? 좀 더 논리적으로 근거에 들어서 후회 없이 깔끔하게 이기는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과연 어디까지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된 것 같고, 여러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항상 이런 편독을 해왔었는데 철학적인 메시지들도 뜻깊기도 하고 넓게 발을 짚어보는 게
좋은 독서 방법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토론에 필요한 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되게 분석하면서 잘 내용을 기억해가면서 중요한 부분에 체크를 해두거나 하는 식으로 좀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개별적인 의지를 가진 모든 것들은 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린 왜 태어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린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인간을 구별할 수 있을지부터가 나는 문제라고 봐. 대체했다고 그리 단언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수준에서 대체는 할 수 있겠지. 그게 내 입장이야. 그래서 7대 3인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니 좀 아쉽네요. 저희 중에 가장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친구인 것 같고요. 평소 사회 이슈, 정치 혹은 뭐 역사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인공지능급으로 대답을 하지 않나. 일단 올라왔으니 좋고요. 이렇게 해서 우승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 반, 올라와서 좋은 그런 뭐 기쁨 반, 인공지능이 와도 이길 수 있겠습니다. 떨어지면 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승해서 싱가포르 가라. 지호, 중근, 조건, 파이팅! 저희가 결승에 가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결승에 가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꼭 이기고 와야 돼. 참고 좋았어. 자, 학생들의 결승전 준비 과정을 보니까 제가 다 막 떨려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 토론을 펼쳐줄지 벌써부터 큰 기대가 됩니다. 토론 방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를 기본으로 실전에 맞게 응용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제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입론, 입론의 반대 주장을 펼치는 반론, 다시 한번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는 요약,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최종 발표하는 마지막 초점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론과 반론, 요약 후에는 각각 교차 질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고등부 결승전 필요 충분 조건 대 빅파이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논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주장을 세우는 입론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자, 먼저 발언팀의 첫 번째 발표자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논제의 찬성 측 입론을 맡은 박성민입니다. 사실 오늘은 너무 긴장돼서 청심환 하나 먹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만 마신 것 같습니다. 대체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것으로 대신함입니다. 우리 팀은 오늘 논제에서 대체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대신함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책 작별 인사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기존의 인간만이 가졌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점점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논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의 일부 능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기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인공지능에게 아웃소싱하게 되고 인간의 해당 능력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합니다. 역사 속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라진 직업이 많습니다. 이젠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직업을 대체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 중 알고리즘으로 작동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능력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발전에 의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인간은 대체됩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변화를 부정하며 인공지능의 기능과 역할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인간 중심적 사고일 뿐입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는 인간을 우선시하기에 사회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이는 발달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점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 인간과 기계를 구분할 수 없는 영역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할 수 없다는 희망적 메시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체를 인정하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조명도 있고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건데 긴장도 되고 이러니 뭔가 정신이 없었고 내가 이게 말을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책 작별인사에서 발전을 거듭한 인공지능은 인류 이후 시대를 이끕니다. 기술이 진보하고 과학이 고도화한 사회의 이야기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하는 우리가 답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도 그 과정의 일부일 것입니다. 저희는 토론에 앞서 인공지능에 대해 정의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 수준의 지적 능력과 정서를 학습해 표현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합니다. 책 속 하이퍼 리얼 휴머노이드인 처리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의 주제를 달리 말하자면 인간 수준의 지적 능력과 정서를 가진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반대측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인간 수준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의무의 경우 인공지능의 범죄를 인공지능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를 제작한 인간에게 묻습니다. 책에서도 휴머노이드를 재산이라 여깁니다. 인공지능을 존중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인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인공지능은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존재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듯 인간은 내던져진 존재로 특정한 목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져 인간에 종속된 수단으로서 존재합니다. 책 속 처리 또한 인간의 역할을 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필멸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가치를 인공지능이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 처리는 본인을 인공지능이라 자각한 이후부터는 인간의 유한성을 근간으로 하는 소설, 영화 등의 가치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근간이 수단적 존재이며 인간처럼 유한하지 않은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팀의 첫 번째 발표자들의 서로의 입론에 대해 교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인간은 우주의 중심에서 벗어났고 다윈의 진화론은 동물과 인간 사이의 불연속성을 해체했습니다. 미래에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포스트 휴먼 관점에서 인간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도구적 수단이라고 하기에는 인공지능이 도구적 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을 도구적 수단이라고 본 이유는 그 근간에 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목적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또 태어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떠한 목적이 없다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공지능을 도구적 수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가 왜 사회를 저해시키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일진데 어째서 이러한 사고 자체를 배제해야 되고 어째서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효율적인 부분에서조차의 대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예측 가능한 육체 노동, 자동차 조립이나 벽돌 쌓기 등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우리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효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예측 가능한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측 가능한 정신 노동, 예를 들어서 본물 자문 소프트웨어와 회계 처리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은 개별적 대상을 어떠한 일을 인공지능으로 바꿔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그러한 점을 인정해 주되 그것이 과연 수단적 존재인 인공지능이 그 인간 사회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이 사실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약간 달랐죠. 이거를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가끔은 납득하기도 하고 가끔은 이런 얘기는 평행선인데? 라기도 하면서 좀 충돌과 이해가 계속 반복됐던 이런 한 라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같이 독서 토론을 한다는 건 토론의 어떤 바탕이 책이고 그 책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그것들을 이 논지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좋은 토론이 되려면 책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숙고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상대 팀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펼치는 반론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자, 먼저 발언팀의 두 번째 발표자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논제의 찬성 측 반론자 오승우입니다. 항상 먼저 발언하는 게 아무래도 논점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먼저 이 토론 자체를 끌고 간다면 상대팀에 좀 쉽게 말해서 좀 쥐락펴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아까 상대팀이 입론에서 대체는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일본 편의점, 야간 근로자, 인공지능 로봇 대체 이렇게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편의점 야간 근로자를 98%나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역할 자체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론 교차 질의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을 동등한 관계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 발전 체감 비율이 2020년도에는 64%, 2021년에는 67%, 2022년에는 69%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이런 인식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며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사람들의 인식도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동등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대 측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반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먼저 발언을 시키면 제가 그런 먼저 공격을 당하고 계속 그에 답변하고 새로운 질문을 하더라도 이미 약간 주도권이 상실된 느낌이 살짝 들어서 어떤 그런 위험을 애초에 배제하려면 제가 먼저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아쉬웠으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먼저 찬성 측께서 특정 분야에서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을 몇몇 사례에서 대체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논과 2에서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역사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알고리즘으로 하는 어떤 직업이나 그런 일자리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인간만의 능력이 있고 기계와 인공지능은 이 기계와 인공지능만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의 고유한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이나 공감 같은 것들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같다고 해서 과정이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은 필멸적이고 인공지능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둘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반대 측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팀의 두 번째 발표자들이 서로의 반론을 놓고 교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자, 먼저 발언팀 시작해 주세요. 아까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정 분야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특정 분야가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모이다 보면 특정 분야가 아니고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것은 가능성일 뿐이고 지금 이미 현재의 사례를 드셨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닌 그 공장이나 어떤 생산직 같은 것들을 보면 그것을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짜여진 기계일 뿐이고 그 기계가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기동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관련하면서 특정 분야에서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에서 생각하시는 인공지능의 정의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은 인간이 느끼는 고유의 그런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오히려 인간의 감정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되기도 하며 인공지능이 감정이 없더라도 인간이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 일본에서는 요양병원 로봇이 간호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애완 로봇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진짜 느끼는 감정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어떤 학습이나 교육을 짜여진 알고리즘을 통해서 딥러닝과 같은 그런 기계학습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감정이 정말 진짜 감정일까? 인간은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다양한 감정을 표출합니다. 하지만 아까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인공지능의 수준으로라면 그런 굉장히 고차원적인 감정 구현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감정이란 것은 로봇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로봇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외로움 같은 감정을 대체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질문드린 겁니다. 그 양 진영에서는 이 약간 열려 있는 논제를 좀 좁혀서 그 토론 가능한 논제로 이렇게 좀 좁혀가야 되는 건데 논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 거예요. 이제 이 주제가 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그 지점을 명확하게 했다. 그거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론 부분에서 사실은 시간을 그냥 남겨버리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반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 학생들이 자기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문제점을 뽑아서 나하고 어떻게 충돌하는지 이걸 발견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조금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고등부에서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는 요약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자, 먼저 발언팀의 세 번째 발표자 시작해 주세요. 반대 측의 핵심 논점은 인공지능은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인공지능은 도구적 수단이다. 인공지능은 유한하지 않다입니다.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 발전 체감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았을 때 인공지능이 인간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모순점이 있습니다. 찬성 측의 핵심 논점은 특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의 일부 능력을 대체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인공지능 발전에 의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인간은 대체된다입니다. 그중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의 일부를 능력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은 구글의 딥마인드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의 냉각 전력을 감소시킨 사례, 시멘스가 스마트 공장의 자동화 및 관리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불량률을 0.001% 수준으로 낮추고 에너지를 절약한 사례로 보았을 때 타당합니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논제에 대해 찬성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희 양측은 책 작별 인사를 읽고 고도로 발전해가는 과학기술에 대비하여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고민하고자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논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책 휴머노이드 처리를 예로 들었고 인간 수준의 지적, 정서적 능력을 가진 기술, 기계라 정의하였고 그러한 정의 아래 인공지능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점과 인공지능의 수단성, 불멸성을 근거로 하여 이번 논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하게 토론이 이루어진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인간 능력 대체로 인한 인간 능력이 퇴보하고 있고 인간 일자리의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저희의 주장이 인간 중심주의적이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주장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물리적 수준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지금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토론의 의의는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확대되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방적으로 이런 사회적, 윤리적 규범을 확립해 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 중심주의가 될 수 없고 발전하는 로봇에 대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기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 속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불멸의 몸을 얻게 된 철이는 소설, 영화 같은 인간적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인간에 대한 이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은 AI는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수단성과 불멸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혼자 책을 읽으면 책 내용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논리에 많이 그냥 이제 젖어들거나 또는 자기 관점과 좀 다르면 이렇게 튕겨내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이제 한번 맞서서 말을 섞어보려고 하면 내가 어느 입장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 책의 입장 또는 다른 입장. 이 과정이 입체적인 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사람이 좀 풍성해지는
어떤 맛이 있어질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경쟁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는 것 자체는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입장에 서서 그 끝까지 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근거들을 생산하고 또 다른 팀의 입장을 이제 반박하고 비판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논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 두 팀의 모든 발표자가 참가하는 전체 교차 질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먼저 발언팀 시작해 주세요. 저희가 정의하는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지니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아까 반대 측에서는 컴퓨터, 즉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 학습하고 그에 따라서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하셨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은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해서 학습하고 인간의 뇌처럼 사고하기 때문에 즉 인간의 고유한 부분조차도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간 뇌 구조를 모방하는 딥러닝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정말 인간처럼 보이게끔 위장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정 대체를 의미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연의 가치가 정말 대체가 가능한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인간은 주체적 존재고 인공지능은 도구적 존재이며 불멸성과 유한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보아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의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모방하고 스스로 도덕적 가치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정말 처리 그 이상으로 앞으로 사회에 대해서 발전 가능성을 엿보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반대를 합니다. 저희의 주장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부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고유로 갖출 수 있는 인간다움, 인간이 다른 존재와 차별성을 갖추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주체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 아닌 인간이 하는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과 창의성 같은 인간다움의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인 인간의 일부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의 능력을 일부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데 의의는 결국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인공지능이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자 이런 토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인간 모든 것을 다 대체한다는 거에서 이 논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논제가 이렇게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와 같이 미래에서는 어느 발전 가능성이 너무나도 다분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세계에서와 같이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지금 이상적인 토론이 되고 모든 주제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네,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초점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자, 먼저 발언팀의 첫 번째 발표자 시작해 주세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우선 책 작별 인사는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별하지 못하고 미래의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토론의 논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인간의 대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는 인간의 대체를 인간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한다고 봅니다. 인간이 했던 육체 노동, 자동차 조립, 벽돌 쌓기 등과 정신 노동, 법률 자문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고요. AI는 자신이 감정이 없더라도 요양원 같은 데서 인간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대체할 수 있고요. 또 예술적인 분야에서도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대체를 인정하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논제에 강력히 찬성합니다. 상대 측에서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 등의 일을 인간을 대신해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그것이 인공지능이 수단적으로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전체를 대체하지 않으며 주체적이고 도덕적 성찰을 하는 인간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저희는 인간의 역할은 단순 노동,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기능뿐만 아니라 내면의 기능, 마음의 그런 작용과
인간과 인간이 서로 고민하며 혹은 스스로 고민하며 도덕적 성찰을 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 측에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대체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이는 기술 발전에 적응하지 못했기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인공지능 그 자체가 인간의 모든 역할을 하며 인간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저희는 인간 본연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주체적 존재이며 필멸적 존재로 문학 작품이나 소설, 영화 이러한 것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선택하며 결정 내린 것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토론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논제를 두고 두 팀이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자, 지금 양 팀 모두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이제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반론의 그냥 유연성이라든지 그냥 대처 능력에서는 확실히 조금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수준 같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로 조금 더 갔었으면 학생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더 토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인간 중심적 사고는 인간을 우선시하기에 사회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이는 발달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석한 그 논지에 대해서 그 명확한 근거를 세 가지를 들어서 일관되게 이렇게 그 마지막 초점 발언까지 했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한테 메모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동심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인간도 차이가 되게 멀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런 대중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이제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논법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인간 수준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이야기,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런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를 호소하는 우리의 그러니까 마음을 설득하는 언어로 표현을 한 대목이 있어서 그것이 좋았고 인간에 대한 필멸성 이런 걸 떠나가지고 도덕관, 윤리관을 얘기를 할 때 거기가 얘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시간이 있어서 2부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진짜 재밌었을 거예요.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고등부 대상은 과연 어떤 팀에게 돌아가게 될지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먼저 시상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부 대상팀에게는 전라북도 교육감상과 장학금 100만 원 그리고 해외 연수 특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고등부 최우수상 팀에게는 전라북도 교육감상과 장학금 70만 원이 수여됩니다. 고등부 결승전 대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기분이 어때요 지금?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힘듭니다. 긴장되세요? 자, 그렇다면 빅파이팅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긴장됩니다.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아요? 이 토론 대회 자체가 독서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서의 내용을 얼마나 잘 입론 혹은 주장에 녹여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내용을 저희 팀이 더 많이 말한 것 같아서 결국은 우리 팀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인데 세 번째 발표자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요 충분 조건의 세 번째 발표자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와 팽팽합니다. 자, 서로가 우승은 우리 것이다. 대상은 우리 팀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고등부 대상 고창고등학교 빅파이.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은 전주고등학교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역시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차지한 빅파이 소감 한번 여쭤볼까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승패를 떠나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멋지게 토론을 해준 우리 필요충분 조건에 대한 감사 인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최우수상을 차지한 필요충분 조건 첫 번째 발표자,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4강까지는 그 가족을 안 불렀었는데 가족을 불러놓고 치니까 좀 그렇네요. 어머니께 한 말씀 하실까요? 왜냐면 너무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최우수상을. 할머니한테 한마디 해도 할머니요? 그럼요, 되죠. 예.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좀 많이 키워주셨는데 최우수상 좋죠. 근데 대상을 좀 못해서 좀 아쉬운데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고 계세요. 예, 할머니도 우리 손자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네, 손자 모먼트로 갔는데 두 번째 우리 발표자. 이런 논제를 파악을 잘 하고 좀 더 잘 말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팀원들한테 많이 미안함이 남는 것 같아요. 승호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솔직히 승호가 한 역할도 많고 뭐 성민이가 한 역할도 많고 다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맙고 이겼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 정도는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워한다라는 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 증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햇빛도 쐬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겪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아쉬움,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를 복귀하면서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팀 모두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라북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고등부 결승전을 마쳤습니다. 자, 승패 여부를 떠나서 모두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벌이고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패자 없는 승자만 있었던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서는 일찍 시작할수록 이자가 많이 붙죠. 집중력이라던가 끈기라던가 뭐 이런 능력이 키워지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다 필요한 어떤 마음 근육 같은 거여서 이 독서는 정말 저희 제자들한테 수많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몸과 마음이 성장할 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가 보면 결국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나는 어떤 인생의 길을 갈 것인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독서는 거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규율조차 없이 개인의 자유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무분별한 자유가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란 제약과 간섭 없이 표현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인데 거짓 뉴스 또한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 뉴스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책을 안 읽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독서 토론 대회를 함으로써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더 마련될 것 같고요. 이 기회는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도 아니 학생들이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주는 좋은 기회다. 작가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무엇이 의혹이 가는지, 왜 자문자답을 계속하면서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도출해내서 이런 경험이 있는 학생은 성장이 일반적인 수준이 아닐 거예요. 확 달라질 겁니다. 그 동물들을 갑자기 야생을 풀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고래 제도리가 방사되기 전에 먼저 야생 적응 훈련을 거치고 방사된 사례가 있죠. 스페인의 국민은 동물원을 개 보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갇힌 300쪽 2,000마리의 동물을 모두 주의와 영상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처음 학대로부터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물원은 아까 말했다시피 종 보전과 보호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를 성찰하고 또 다른 사람과 또 세상을 이해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내가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새로운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주제의 찬반을 전부 생각하고 균형 있게 논리적으로 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친구들과 같이 협동을 해가면서 팀워크를 짜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경쟁하고 이 아이들이 이 시민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이 사회가 좋아질까 그리고 이런 기억과 이런 교육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될 것인가. 인간은 GMO의 유전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안전상의 문제를 확보하진 못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30년이 지난 현재도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걱정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더 늦기 전에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러 친구들과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에도 다시 이런 대회를 나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해야 할 것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시기를 사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최대한 즐겨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달성할 때 느끼는 그런 성취감 같은 것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험장 같아요. 아무래도 이 독서 토론하면서 새 경험들을 엄청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토론도 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친목도 다지고 새 경험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독서 토론은 제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점?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법도 많이 배웠고 순발력이나 그런 사고의 유연성을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제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인간처럼 유한하지 않은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점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 인간과 기계를 구분할 수 없는 영역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체를 인정하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의 증명 같아요. 책을 읽고 뭔 활동을 하는 걸 되게 싫어했었는데 나도 뭔가 하면 할 수 있구나, 하면 늘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해준 경험인 것 같아요. 성장이었지 않았나? 내적이고 외적이고 많은 것들이 많은 장비를 갖추게 된 느낌이 듭니다.